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으니 모든 걸 사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관세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투자 시장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의 연방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이다, 상호 관세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거 멈춰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는 법원에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면서 맞서 싸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연방 법원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과세 권한이 있고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 무제한적인 권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상방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들었던 거, 결국에 관세였다. 근데 이러한 관세에 지금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맥스 설립자 아서 헤이즈 또한 해당 법원의 트럼프 상호 관세 브레이크 내용을 인용하면서 라운드 도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로 2라운드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으니 모든 걸 사라. 본격적으로 시장이 또 다른 상승 분위기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소식이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느니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소비, 투자 살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중요한 거, 어쨌든 연준은 현재 최근 회의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전 세계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금리를 내려주고 있는 사이클에 들어오고 있고, 결국에 하반기에 연준 또한 금리를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내려줄 것인데 유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풀리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큰 줄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2인자 부통령 JD 벤스가 비트코인은 이제 주류 경제의 일부이고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 이것은 새로운 움직임이고 곧 1억 명의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될 거다, 본격적인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오고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장려할 것이라는 굉장히 힘있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의 핵심지인 뉴욕 또한 굉장히 큰 소식이 들렸는데, 뉴욕의 시장 에릭 애덤스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뉴욕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배킹하는 게 비트코인이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얼마나 제도권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 장남은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 가격 예측에 대해서 내년이 됐을 때 적어도 150K에서 170K의 부근의 거래가 될 거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 100K 부근 가격에서 50%에서 70%는 더 상승을 하고 사이클이 종료가 될 것을 예측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상승의 기본 원리 뭡니까? 수요와 공급.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국가, 기관, 기업 할 것 없이 늘어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것은 한정적이라는 거.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비트코인이 매우 큰 랠리를 보여줄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거 뭡니까? 크립토 시장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법, 지니어스 법이 지금 통과가 눈앞에 놓여져 있다. 지금 대부분의 동의는 끝났고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지니어스 법이 최종 통과되는 것도 시간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 코인 법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수정 버전까지 발표를 예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에 개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의무 및 개발자를 SEC나 CFTC 등록을 규정한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증권으로 규제받는 게 아니라 CFTC 등록을 해서 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 가장 베스트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코앞까지 오니까 영국 FCA와 영란은행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런 규제안 제시하는 거 뭐냐? 더욱더 이제 투자자 보호하면서 이러한 혁신을 장려해가지고 산업을 살리고 확장시키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영국도 미국처럼 가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소식이 들렸는데, 과거 미국 노동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가장 큰 대형 퇴직연금 펀드인 401k에 포함시키는 거 금지 지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번에 노동부가 철회를 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이 과도한 범위를 철회한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401k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정식으로 인정받고 포함되는 날이 머지 않았고, 만약에 401k에 비트코인이 포함된다, 어마어마한 수요로 작용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SEC는 이제 최근 토큰화부터 스테이블코인 여러 원탁 회의를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디파이 원탁 회의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6월 9일부터 디파이 원탁 회의를 할 것이고, 여기서 디파이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규제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알트 시장과 디파이 시장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금융 언론인 블룸버그가 무역 긴장 완화에 따라서 금에서부터 비트코인으로 지금 돈들이 머니무브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파란색 금으로의 ETF 유입이 도드라지게 나왔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4월 중순 이후로는 비트코인으로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금 ETF는 유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 더 인기가 있는 이유, 장기적으로 금보다 인기 있는 해지 수단으로 지금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비트코인 포지션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안전자산도 위험자산도 아닌 그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고, 어떨 땐 리스크 온 자산이었다가 어떨 땐 리스크 오프 자산이 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통화다. 그런 모습에 따라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최근 이런 거에 찬물을 뿌리면서 비트코인은 변동성 높다, 그래서 금이 훨씬 더 나은 해지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사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 순위를 13회 보고서에 따라 체크를 해보면, 재밌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골드만삭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진짜 우리가 그 수면 아래 숨어있는 본질을 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단인 현물 ETF 유입 같은 경우도 어제 4억 달러가 넘는 유입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은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 또한 지금 연속적인 유입세가 들어오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유입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비트뿐만이 아니라 이더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트래티지 이후로 이런 대형 기업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 과거부터 비트코인 매집을 선언했던 게임스톱이 4,710개의 대량 비트코인을 무려 5억 달러를 주고 구매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스트래티지처럼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살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많은데 공급은 없는 상황. 결국에 당연히 가격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량 비트코인 매집 소식을 알렸던 스트라이브 자산운용에 이번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희들 재무제표를 위해서 비트코인 구매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권유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현재 지금 매그니피션트 7 초대형 빅테크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추가 매집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근데 본격적으로 여기서 메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 채택한다라고 하면은 우후죽순 다른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 기존에도 지금 주주 회의에서 비트코인 비축을 언급했었던 이런 대형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준다. 스트래티지 수준의 어마어마한 매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곧 저는 올해 안에 어느 시점에는 현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소식, 파키스탄도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선언했고, 비축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채굴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할당하면서 본격적인 친암호화폐 국가로 지금 뛰어든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채택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채택과 함께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러시아 또한 적격 투자자들한테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를 중앙은행이 허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국가 주도의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 도입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초당적으로 지금 미국부터 유럽, 그리고 이렇게 브릭스의 핵심
핵심 국가인 러시아 또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궤를 당연히 어디도 같이 하겠습니까? 중국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브릭스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고, 향후에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파이를 키우면서 탈달러의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이 지금 계속해서 너도 나도 가상자산 사업 확대를 논의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수탁 서비스부터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SEC의 지금 회계 지침이었던 SAB 121 철회가 되면서 지금 대형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채택 흐름의 분위기를 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본격적으로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가상자산 전담 체계 구축을 검토하면서 커스터디와 진출 가능성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하나 둘씩 크립토 시장에 플랫폼을 형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크립토 시장 개별 유동성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FTX의 대량 채권자들이 이제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상환을 받습니다. 근데 6.8조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지금 뭘로 주냐? 테더 USDC, 바이낸스 USD 등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눠준다. 코인 투자자들, 과거의 코인 고인물들한테 6.8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시장 유동성으로 작용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5월 말부터 있는 중요한 유동성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블랙록은 본격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ETF부터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시장 또한 토큰화 시장까지 모든 3일체를 지금 점령하고 본인들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에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IPO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지분을 10%나 매집했다. 그리고 이미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서클의 핵심 투자자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안 승인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커졌을 때 본인들이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비보파워 나스닥 상장 에너지 회사 또한 XRP를 재무 전략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무려 1억 2,1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제는 XRP, 솔라나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매집하려는 물결도 계속해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주의 버겐 카운티에서는 아발란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2,40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증서를 토큰화했다. 아발란체 또한 토큰화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장으로 볼 수 있는데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토큰화 시장의 몸집을 키워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실물 자산들이 서서히 토큰화로 가는 움직임도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화 시장의 성장과 확장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트래킹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들이 6주 만에 337개나 늘었고, 고래 지갑이 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지금 축적 물량 또한 12만 개나 늘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 견인을 개인들이 한 게 아니라 이러한 고래들의 어마어마한 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점을 찍고 약간은 주춤하면서 눈치 보기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 즉 크립토 시장에 계속해서 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글로벌 유동성 흐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점을 올리면서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면은 유지되고 있고, 지난주 대비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또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강력하게 고개를 들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 즉 관세가 지금 전반적인 투자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는 있지만 뒷단에서 유동성은 전 세계적으로 풀리고 있고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중요하게 꼭 지켜줘야 됐던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굉장히 잘 방어를 해주면서 현재 108K 부근에 지탱을 하고 있다. 일단은 전 저점에 지지를 현재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구간을 잘 지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위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지지를 저항 리테스트를 받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또한 지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잘 지켜줄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이 구간을 깬다라고 하면 102K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박스권 하단이나 상단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 단기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지 끝날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2K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만약에 조정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그려주다가 상단으로 위를 뚫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코앞에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잠깐 이탈했지만 다시금 회복하면서 새로운 추세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정을 받고 올리느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올리느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상향하는 단기 상승 모멘텀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보합 횡보하면서 주춤거리고 있지만 도미넌스는 지금 3일 연속으로 빠져주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로 비트코인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 최근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이 고점 부근을 비트코인은 아직 시도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더리움은 윗꼬리를 달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줬다.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향후에 알트 랠리가 올 수 있음을 우리한테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더리움의 지금 축적 주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현물 볼륨의 버블맵 또한 이런 과열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쿨링의 자리, 물론 이더가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관점으로 보면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 유지가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 리스크가 있을 때 리스크 인덱스가 이렇게 높게 치솟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너무나 평온하고 펀더멘탈이 견고하고 비트코인의 수요도 견고하다라는 것을 지금 리스크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고, 단기 홀더들의 SOPR 실현 손익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 부근에는 이런 식으로 핵심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단기 모멘텀이 종료되고 조정이 나오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지금 자리는 이 구간을 이제 막 돌파를 하려고 있고 과거 단기 고점 수치에 비하면 아직 갭이 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밴드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체크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강력하게 확장되고 풀릴 때 이러한 진한 빨간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도 유동성이 다시금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이번 사이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굉장히 짙은 빨간색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직관적인 유동성 확대 도구 금리 인하를 지금 어쨌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트코인이 지금 또다시 신고점을 갱신했다라는 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유동성 랠리가 나오면 더 큰 에너지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클과 현재의 비트코인 사이클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2013년, 2017년 사이클과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 전혀 다를 거 없이 지금 순항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보통 두 번째 사이클 최고점은 이 부근이었고 세 번째 사이클의 역사적 고점 부근은 해당 구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가장 짧은 지난 사이클 구간까지 이만큼의 지금 기간적인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본격적인 이런 엄청난 상승 랠리는 사이클 막바지에 나왔던 것을 볼 때 본격적으로 마지막 피날리 랠리 2차 불장을 보여줄 시기, 저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길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 정도 지점에서 역사적 고점을 찍어주고 이번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남은 마지막 랠리 구간을 잘 준비하셔서 의미 있는 크립토 시장 졸업장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